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에 대해서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 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국립묘지 못 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 보훈처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법 제5조는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안장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국립묘지법 제5조 사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관련 규정을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5년 12.12 쿠데타 내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주범으로 지목돼 내란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 일기로 숨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묘지법 제5조 그리고 5조 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국립묘지법 5조에 5조의 5조 1항 1호에는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장 대상인 거죠. 원칙적으로 안장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5조 1항에 5조 1항 대상인 반면에 사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2호는 이제 군 복무, 군인이지만 이제 복무 중에 전사 또는 순직 외, 이것이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제 자해를 한 경우에는 순직이 아닌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근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이제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사망이 이루어진 경우, 복무와 또는 이제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아까 그 전직 대통령 관련한 언론보도 사안에서는 이제 5조 4항 3호 이렇게 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1항 1호에서 4호라고 되어 있는데 1호에서 4호 이렇게 보시면 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1항에 보시면 1호에서 4호 1호는 뭐냐면 국가보안법 관련 금고 이상의 실형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형 확정, 금고 이상의 실형 받고 형 확정. 2호는 형법 관련 규정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고요. 3호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형법하고 일반 형사법, 형사특별법도 이렇게 있지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형 확정입니다.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형 확정. 이제 4호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2조하고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이제 공무원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고 1년 이상의 선고받고 형 확정. 금고 1년 이상의 형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으로서 행정법상에서는 행정처분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한번 그 구체적인 그 사례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례인데요. 이게 언제 거냐면 올해 9월 22일 언론보도 사례입니다.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물 빠진 친구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 예, 다친 사람은 이제 의상자이고 사망한 사람은 이제 의사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법원은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하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의 의사자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의사자로 사망한 그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씨는 뭐냐면, 이제 피서를 떠났다가 점심을 먹은 뒤에 친구 한 명이 물에 빠졌고, 그래서 A씨는 이 친구를 구하러 이제 뛰어들었다가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사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의사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안장을 신청한 겁니다.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장 신청했더니 보훈처는 이제 심사 진행을 하면서 안장 거부를 했습니다. 안장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불복해가지고 유족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그 의사자의 유족들은 유족들은 안장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돼서 이제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이제 그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과거 A씨와 유사한 사례의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했다며 거부처분은 자기구속의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그래서 안장 대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결론적으로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구조 행위 당시의 상황, 동기, 피구조조와의 관계,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보훈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심의위원회,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장심의 기준에 따르면 구조자의 희생 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되고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A씨의 희생 정신 용기가 국립묘지의 안장에 항구적으로 존중되거나 사회에 귀감이 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귀감은 되지만 A씨의 그 희생 정신과 용기가 그 국립묘지의 안장에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거나 사회에 귀감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장에 대한 그 심사위원회, 안장심의위원회에서 한 안장심의위원회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이 의사자에 대한 안장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돼서 안장 대상이 되지 않았고, 또 그에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이제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지 못하고 행정소송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올해 9월에 언론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거는 2013년도 건데요. 2013년도 사례인데 그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전상군경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국립묘지 안장이 됐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국립묘지 안장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까와 다른 사례인데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서 전투 중에 상의를 입고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참전 용사, 국가 유공자죠. 참전 용사가 그 생존에 있을 때 생전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 위반으로 인해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립묘지 안장 거부가 된 거죠. 국립묘지 안장 거부가 이렇게 됐다가 행정심판 재결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먹는물 관리법 위반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사건에서 당시 같은 지역 내에 고인과 유사한 먹는물 관리법 위반 행위로 이 고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오히려 그 지역에서 이 고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그 피고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2심에서는 모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형이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에서 단순히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형에만 주목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행정심판에서는 그래서 이 당사자와 이 국립묘지 안장 거부가 됐다는 그런 사람들과 유사한 먹는물 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그 형을 받은 사람들은 것을 확인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1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심 항소해서 그 형 선고가 아닌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이 참전 유공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이 확정돼 버렸단 말이죠. 왜냐? 2심으로 안 갔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안과 이 고인보다도 더 높은 형량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항소해가지고 선고유예를 받아버린 거예요. 선고가 아닌 선고유예를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벌이 아닌 거죠. 형사처벌이. 그래서 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 고인은 단지 항소를 하지 않은 것뿐인데, 이 고인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던 사람들이 항소해서 선고유예를 받은 거에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이 고인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심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1929년생으로 6.25 전쟁 참전 전상군경, 6.25 전쟁 참전한 전상군경의 고인은 2002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먹는물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된 겁니다. 어떻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 근데 요 고인보다 더 형이 높은 사람들은 항소해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거죠. 이후에 2012년 11월 고인이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들은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했지만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어 안장이 거부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당시 같은 지역 내에서 고인과 유사한 먹는물 관리법 위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당초 고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인과 달리 항소를 해버린 거죠. 2심으로. 항소해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샘물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선고유예를 받아버린 겁니다. 선고가 되어야 형사처벌을 받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거죠.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제 면소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유예를 받아버린 겁니다. 선고유예를 받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느냐? 결론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항소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원래 최초에 당초에 고인이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얘기죠. 예. 원래는 그 항소했던 사람들보다 낮은 형을 받은 거예요. 단지 항소만 하는 거죠. 판매한 샘물의 양과 그 대가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않았다. 샘물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판매 방법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었다. 별다른 다른 전과가 없었다.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참작 요소 역시 고인에게 해당이 된다고 인정이 된다. 선고유예의 경우 관계 규정상 선고유예를 받아버렸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버렸으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안장 거부가 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아까 보시면 예. 국립묘지 네. 네, 보시면 아까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여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여기서는 실형을 받고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실형을 받고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고 이상의 1년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고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는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여기는 실형입니다. 실형. 여기는 실형입니다. 여기 실형.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당시의 관계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 관련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여기는 선고가 유예된 겁니다. 비추어 보면 종합해서 봤을 때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 형만 가지고 고인을 국립묘지의 역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에 따라 사소한 비행, 경미한 범죄 등의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심의위원회 및 관련 행정청은 단순한 확정된 형량에만 주목하지 말고 사실 확인 및 재량권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한 경우 처분을 내린 피청구인 등은 신청인에게 내린 처분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뭐냐면 행정소송과 다른 내용인데요. 행정심판에서는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국민이 승소해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 사안에서 이제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서 우리 이 안장 대상이다라고 내린 그 처분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소송하겠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결과 구제가 돼버리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확정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서 누군가 원고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항소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피고 측에서 승소했다. 그러니까 원고가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할 수 있고 2심까지 갈 수가 있고 2심에서 또 불복하고자 한다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와 상고 이제 상소를 할 수 있는데 상고권이 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국민이 이겨버리면 승소해버리면 구제가 돼버리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나 행정심판 청구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해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근데 상대방 피청구인인 행정청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심판 결과 인정 못해 소송하겠다.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은 이제 확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기재가 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첨언을 하자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거부 처분을 이제 한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각 법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5호입니다. 국립묘지법 제4항 5호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국립묘지법 아까 그 5조 5조 4항 5호의 규정에 의해서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안장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25 전상 6.25 이 참전 전상 군경에 관계된 것은 이 내용으로만 보면, 왜냐하면 여기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장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제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관련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국립묘지법 제 5조 5조 제 4항 제 5호를 근거로 해가지고 안장 거부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안장 대상으로 결정이 났다는 그런 언론 보도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관련해서 이제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법령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